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영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면접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시는 당황하실 질문인데, 그래서 반드시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건을 좀 팔아봐라. 야, 생각만 해도 오싹하죠. 뭐 물론 판매를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 강한 분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더 즐기실 텐데 실제 면접장에서 팔아보라고 하는 게 그걸 답변하는 게 쉽지는 않죠. 물론 정답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지난번과 동일하게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면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일즈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는지 이것부터 좀 먼저 정의를 내리면 일단 영업과 마케팅 직군에 지원하신 분들이 당연히 세일즈 면접을 보겠죠. 그럼 이제 직군이니까 보다 좀 세부적인 직무로 좀 나눠본다면 뭐 영업관리나 마케팅에 다 물어보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곳이 첫 번째가 금융영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원 되실 분들한테 꼭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 좀 팔아봐라 라는 겁니다. 참 금융상품을 팔아봐라 하면은 뭐 내가 준비라도 해서 하겠지만 뭘 팔라고 할지도 모를 막 그런 것들을 딱 갖다 주고 팔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곳은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진짜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그 직무는 특히 4년제 대조를 나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짜서 뒷단에서 실행하는 직무, 즉 매니지먼트 이것이지 세일즈를 직접 하는 직무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지원하는 직무는 두 가지일 거고 굉장히 상반되게 금융영업, 은행은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제약영업은 여러분들이 되게 꺼리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약영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진짜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래야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은행이나 제약영업 쪽 특히나 은행에서는 이 질문이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세일즈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물어보냐? 뭐 뻔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세일즈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세일즈 역량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미시적인 거에서부터 굉장히 거시적인 것까지 즉 정량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스킬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정성적인 여러분들의 태도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지원자는 진짜 고객한테 팔겠구나 아니면 이 지원자는 본인 스스로만 세일즈 역량이 있다라고 하지 실제 하는 걸 보아하니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뭐 되게 긴장해서 그런데 근데 아무리 긴장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언어 잠재성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음, 저는 충분히 그런 건 보일 수 있다라 생각하는데 야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너무 긴장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주신다면 그건 좀 어울리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세일즈 역량 파악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사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 역량 안에 속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얼마만큼의 순발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내가 은행 상품, 금융 상품을 팔아라. 아니면 뭐 우리 브랜드에 있는 어떤 제품을 팔아라라고 한다면 막 공부를 해와서 막 장점이고 단점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이미 다 분석이 끝났으니까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업사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면접일 때 제가 세일즈 면접을 컨설팅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뻔뻔스럽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위 연기라는 걸 막 하는데 연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얼굴도 빨개진다. 그다음 내가 쑥스럽다 막 하면 면접관도 오징어가 되죠. 서로가 오징어가 되는 그러한 사태는 막기 위해 뻔뻔스럽게 하세요. 그냥 연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다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또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잡는다면 저는 진짜 문제 해결 능력, 진짜 문제 해결 능력 요거를 좀 파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좀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의 깜냥이면 되겠다. 깜냥이라는 단어를 적을 뻔했네요.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이 면접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현란한 뭐 이 말기술로 쫙쫙 한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의 저는 임계선만 딱 넘으면 이 지원자는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지원자는 안 되겠는데. 그 임계선만 좀 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파트 1, 이 면접 강의 파트 1에서 이거 세일즈 면접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게 되었을 때의 만족감을 그걸 꼭 선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이 제품을 당신이 쓰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라는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뭐 그 부분도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차원이 다르게 아니면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구조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 구조는 당연히 공통적인 관심사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사세요라고 하긴 힘드니까 공통적인 관심사, 이게 뭐 어떤 나이대가 됐건 성별이 됐건 학교가 됐건 지연이 됐건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만들어 일단.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세일즈가 성사될 수 있으니까. 이 공통적인 관심사는 그럼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뭡니까? 바로 질문을 통해서. 즉 질문을 통해서 뭘 좋아하시죠? 몇 살이시죠? 자녀가 몇 살이죠? 지금 어떤 일 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내가 공통적인 관심사를 도출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미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물건을 판매할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는 은행 세일즈 면접 볼 때 정의를 내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고 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내가 세일즈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훅 줄어들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심사를 도출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데?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이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정의 내리자. 내가 내려도 되고. 근데 면접에서 야 네가 내리지 마. 그것부터 출발해. 그렇다면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나 혼자 쇼잉을 하는 거죠. 아니면 질문해서 그 사람이 난 애기 없어요. 나는 뭐 이거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서 자꾸 찾아가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최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를 빨리 정의를 내려버리고 질질 끌면 안 되겠죠. 세일즈를 정작 하지 못하고 고객 선정에서 끝나니까. 질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면접 제 강의를 듣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물건을 제 컨설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떨어지셨어요? 10번이요? 아니 면접이 처음이세요? 그거에 따라 제 고객을 정의하는 거죠.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한테 제 컨설팅을 하는 거랑 면접에 주구장창 떨어졌던 분들이랑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고객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요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 파트 2로 뭐로 가냐? 제품 설명해야지. 근데 보통 여러분들 뭐부터 와요? 제품 설명부터 하죠.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제품 설명을 하는데 제품 설명 전에 뭐 라포를 형성하자. 고객을 정의하자. 제품 설명은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오리지널 콘텐츠 진짜 익스클루시브한 제 강의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Q3 방식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 제품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체계화된 구조화된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퀄리티가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그 다음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딜리버리잖아요. 조달이 어떻다. 이 관점으로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뭐가 좋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구조화된 어떤 걸로 만들 수는 없을까를 제가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구매의 3요소 Q3가 나오죠. 이걸 영업에 입히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퀄리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코스트는 어떻고요. 딜리버리 원하는 시점에 늘 갖다 드려요. 저희는 배송 실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Q3가 주는 메리트를 이제 설명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Q를 던져. 그 다음에 C를 던지고 D를 던져도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안 먹혀. 그럼 이제 뭘 설명해 줘야죠? 밑에 있는 거 공포 마케팅. 제가 지난번 강의 땐 이것을 얻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걸 강조해라.
반대편도 좋은 전략이에요. 즉 실제 판매를 할 때, 세일즈를 할 때 공포 마케팅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홈쇼핑이잖아요. 고객님 매진됩니다. 이거 못 사면 안 돼요. 너만 혜택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제 강의 되게 좋잖아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면 너무 좋죠. 컨설팅 못 받잖아요. 당신이 떨어져요. 당신 경쟁자를 내가 컨설팅하고 있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당신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은 나만 안 사면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거 공포 마케팅이에요. 즉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메리트가 아니라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답변 구조의 제품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면접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를 더 쐐기를 박아주자. 뭘까요 여러분? 제품 설명까지 다 했는데 공포 마케팅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후관리. 이것까지 생각한 분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없다니까요. 유튜브에 어느 걸 찾아봐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후관리는 뭐냐? 바로 QA죠. 퀄리티 어슈런스.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까지 책임져야 돼요? 품질까지 책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실제 우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서 끝나죠. 근데 판매했는데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 컴플레인 하겠어요? 나한테 오잖아요. 나 그것까지도 감당할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QA까지 언급하세요. QA까지. 이런 답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면접관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는 면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영업은요. 제일 중요한 게 디테일입니다. 해당 고객에게 다른 데 대비 뭐 어차피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고 QCD도 못 건든다면 그 다음엔 고객한테 얼마나 살갑게 대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거지로서 아이고 고객님 뭐 하셨죠 이게 되니까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으로서 설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 저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최적의 구조 그 다음에 신선한 구조를 면접관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공통적인 관심사를 도출해서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고 고객을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을 QCD 안 먹혀 공포 마케팅까지 해요. 그 다음엔 품질 보증까지 얘기를 해주는 면접 보는 그 지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제품을 세일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면접을 접하신다고요? 제 강의, 제 컨설팅, 제 강의는 무료로 풀어놨으니까 얼마 전에 들어보세요. 다른 곳이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퀄을 가졌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만큼 알려주고 막 나중에 뭐 자세한 건 저한테 와서 들으세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 오픈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 강의의 퀄리티는 이미 합격하신 수많은 합격자분들이 증명하고 있고요. 가격은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요. 딜리버리는 원하시는 시점에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원하시는 시점에 강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이후에도 어떤 문의가 생기시거나 그렇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와 같이 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컨설팅 좀 사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뭐 뻔히 뭐 여러분들 뭐 이 제품을 강조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저도 좀 깊이 있게 이래저래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이런 구조로서 세일즈 면접 보신다면 면접관 입이 이렇게 벌어질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자부합니다. 잘 보시고요. 꼭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또 써먹을 수 있겠죠. 너 어떤 식으로 영업할래? 어떤 식으로 관리할래? 즉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논리적인 틀을 보여주자. 그게 면접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